만성적인 통증,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런 통증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통증이거든요.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는 통증도 아니고. 시간을 약으로 여기기에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빨을 하면 신경 찌르듯이 아팠었어요.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다면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 군데도 아픈 게 아니고 또 머리도 많이 아팠고 신경과 MRI도 많이 찍어보고.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인체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기둥인 척추에서 유일하게 축을 가진 경추 2번은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요. 균형만 잘 잡혀 있어도 여러 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방법. 정답은 경추 2번과 턱관절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의사 추동진 원장과 함께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수민 씨는 수년 전 검도시범단 공연에서 부상을 당한 후로 턱관절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한의원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했죠. 현재는 이렇게 잘 먹는데 옛날에는 죽 들어간 숟가락 넣기도 힘들었어요. 사용하는 숟가락의 크기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장 숟가락으로 많이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이 정도? 약간 억지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래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느낌이었어. 입을 벌릴 때마다 나는 소리는 4, 5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죠. 부분. 저 근래에 갑자기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니까 맨 처음에는 디스크 쪽이 문제가 있으시다 하셔가지고 처음 갔던 병원이 어머니께서 못 믿어오셔가지고 지난 11월부터 내원해 치료를 3번 받았습니다. 다행히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턱관절의 균형이 틀어져 있어 바로잡는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보다 입 벌어지는 게 좋기는 한데요. 아직은 근데 입을 벌릴 때 약간 한쪽으로 틀어지듯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차차차차 치료가 될 거니까 열심히 치료받도록 하세요. 턱관절의 문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닫을 때 턱이 옆으로 틀어지죠. 얼굴도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원래는 얼굴이 그대로 있었는데 약간 여기가 두꺼워진다는 느낌도 있고 오른쪽이 얇아졌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변화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턱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말은 사실 얼굴 전체로 보면요. 턱이 비대칭이 생겨서 턱의 위치가 한쪽으로 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이제 전체 얼굴 모양을 변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즉 안면 비대칭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치아의 배열에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위에 치아에 비해 아래 치아가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벌려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다물어 보세요. 자, 다시 들어오고요. 다시 다물어 보시고요. 턱의 움직임이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듯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턱관절과 턱관절의 운동축인 경추 2번의 균형을 바로잡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 높이로 측정기를 물려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목뼈가 아파요. 엄청 아프죠? 오른쪽이. 여기가 지금 심하게 아파요. 열에 살짝 누르는데도. 근데 왼쪽은요. 세게 눌러도 별로 안 아파요. 맞죠? 오른쪽으로 0.05mm의 특수한 측정지를 덧대거나 빼면서 턱관절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로 우리의 몸은 아플 수 있고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목을 만져볼게요. 자, 목을 세게 만졌는데 오른쪽이요.
아까보다 훨씬 덜 아파지게 돼요. 왼쪽도 당연히 안 아프고요. 오른쪽도 세게 눌러도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턱이 목뼈하고 일시적으로 다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해요. 자, 힘을 편안하게 빼시고요. 예, 그대로 계시고요. 네, 반대쪽으로 또 예,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죠.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이렇게 턱관절과 경추 2번을 인체 균형축으로 잡는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은 다른 부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경추 2번이 척추의 전우와 좌우 운동, 두개골과 턱관절의 회전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벌어져. 턱은요, 우리가 벌리고 담을 때, 벌리고 담을 때 턱은 슬라이딩 하듯이 앞으로 빠지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턱이 운동축을 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턱관절은 뒤에는 경추 2번을 운동축을 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턱이 상하로 움직일 때마다 뒤에 경추 2번이 턱관절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턱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 2번은 턱관절을 움직이는 바로 직접적으로 운동축의 역할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활주 운동을 하는 턱관절. 경추 2번과 턱관절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는 턱관절의 부위로 통증이 생기지만 그 턱관절의 통증을 유발했던 이유는 경추 2번이 틀어지는 바람에 턱뼈가 같이 틀어져서 유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턱관절에 그 치료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경추 2번하고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은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최수민 씨의 통증은 다른 측면에서도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치아에 보철 치료를 한 후로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원래 이빨이 안 좋아서 차가운 거를 왼쪽으로 잘 못 씹어서 오른쪽으로 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랬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맞춤형 균형 장치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얇은 측정지로 턱관절의 균형점을 맞추어 주었다고 해도 가만히 놔두면 대개 2분 안에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맞춤형 균형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구강 내에 장치를 끼워 10분에서 30분 정도 균형 상태를 유지해주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앞으로 빼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턱관절이 틀어지면 척추 역시 틀어져 잘못된 자세가 편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펴서 정상 위치로 이걸 바꾸면요. 자, 정상 위치로 바꿨을 때는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척추의 목뼈를 중심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황이 정상인 이 바른 자세에서는 그 회전력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도 목을 바로 잡아가지고 회전을 풀어주면 이 자세가 바로 편해지게 됩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과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요. 치료를 받은 후로는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신체의 생생한 변화를 통해 턱관절과 경추 2번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저도 처음에는 여기 뼈가 이걸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치료를 받고 점점 괜찮아지면서 다른 부위들도 같이 괜찮아지니까 여기 하나가 괜찮아지니까 다 괜찮아지는구나라는 게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척추의 균형은 맞춤형 교정 장치를 착용하고 걷기 운동으로 바로잡아줍니다. 전신 운동을 함으로써 몸 전반을 다스리죠. 경추 2번이 틀어지면서 척추에 쌓인 긴장은 침 치료로 풀어줍니다. 이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회전이 되면 전체 척추가 회전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 척추뼈를 중심으로 좌우 근육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긴장이 돼요.
눌러보면 돼요. 눌러봤더니 자, 이쪽 오른쪽보다 왼쪽의 긴장도가 더 심해요. 지금 왼쪽이 더 많이 아프죠? 누르니까 오른쪽보다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 기립근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립근 쪽으로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침을 놓게 돼요. 아직 치료를 몇 번 받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다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치료를 받는데 좀 많이 신기하게 됐어요. 처음 받는 치료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받으면 괜찮아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 몇 번 받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효과는 진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는 표준형 균형 장치로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 나갈 건데요. 전보다 훨씬 더 편하고 그나마 생활에 지장이 안 가니까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치료를 다 받는다고 해도 그 후로도 제가 저 안 좋은 습관들은 고쳐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고쳐야죠. 안 좋은 습관들은 당연히 고쳐야죠. 신원호 씨는 2년 전부터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정밀 검사상에는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게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눌러오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좀 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부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통증이 온다는 걸 느껴져요. 이제 내가 좀 뭔가 좀 또 올라오고 있거나 통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두통이 되게 흔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치료될 것 같은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이게 장기간 뭐 수년 2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안 된다는 게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죠, 전 스스로가. 오랜 시간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지는 자세가 두통의 원인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자극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죠. 구부정한 자세가 뭐 1, 2년 된 자세가 아닐 거잖아요. 평생을 이제 그렇게 해온 거죠.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근육들이 잡아지게 되고 잡아야 안 될 근육들이 이제 이 거리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통증이 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원장님도 좀 비슷한 이제 동일한 생각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믿고 이제 하게 됐죠. 지난 5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얇은 측정지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 아래턱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이빨을 앞으로 조금 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빼세요. 그러시는 거네요. 턱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정상적으로 원래는 요 위치까지 턱이 전방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작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금니 중심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서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물리게끔 그렇게 습관이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합도 그렇게 완성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나쁜 자세를 또 취하는 바람에 목뼈의 불균형이 더 가중돼 버렸죠. 이런 식으로 예상대로 잘못된 자세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 많은 호두 하근들이 경추 2번이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 머리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나도 모르게 기울거나 자꾸 한쪽으로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 경추 2번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경추 2번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후두 하근들이 과도하게 긴장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이 심한 두통을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측정지로 턱관절의 전후, 좌우 위치를 맞추고 경추 회전 검사로 상하의 높이를 찾아냅니다. 턱관절과 경추 2번이 균형을 이루면 목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죠. 치료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3개월 후부터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한 2, 3개월 정도부터 호전이 많이 좋아졌죠. 확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계속 한 번씩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했지만 이제 그래도 감소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 주기가 있거든요. 보통 올라오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1번,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정상 궤도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한의원에 찾지 않았더라면 영영 원인 불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걸 몸소 느끼는 만큼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지금처럼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인을 추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두통이 와도 이런 두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죠.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치료가 되면서 이제 자세를 바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죠, 이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질환을 틱장애라고 합니다. 박상현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틱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눈 깜빡였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갈수록 뭐 코로 훌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흐느낀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엄청 심할 때는 정말 심할 때는 이제 한 번씩 박수 치거나 고개 뒤로 넘기고 말 그대로 계속 참고 있으면은 가슴 속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나 너무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틱으로 푸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는 게 맞는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죠.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흔한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성인 환자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틱을 한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긴 한데 일단은 또 옆에 두고 싶지는 않은 약간 그런 게 좀 세서 특히 성인이 틱을 한다는 거는 아동이 틱을 한다고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건 조금 이제 아직 잘 안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틱장애는 뇌신경계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무의식적인 과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질환 역시 경추 2번에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뇌간과 척수신경이 연결되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 위치를 벗어나면 부정적인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경추 2번이 틀어지게 되어서 균형이 맞질 않게 되어서 거기서 발생한 과도한 긴장들이 기저액으로 파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저액으로 파급이 되면 우리 기저액은 경추 2번에서 올라오는 과도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 애를 쓰는 현상으로서 그런 틱이라든가 여러 그런 불수의적인 운동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장애 같은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이 보이게 될 경우 그거는 경추 2번에서 발생되는 그런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난 4월에 한의원에 방문해 어느덧 30번의 치료를 넘어섰습니다. 변화는 점점 더 선명해졌죠. 고개가 잘 돌아가요. 이때는 오른쪽 목을 만져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맞죠? 지금은 정상이라고 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별로 실내 자세는 처음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신기했던 게 여기 오자마자 그 교정기 그거를 무니까 이게 틱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들었어요. 이게 물고 있는 자체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끼고 있으라고 주신 교정기도 있는데 그거를 끼니까 그냥 그게 약간 틱을 대신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었어요. 그걸 끼고 있을 때는.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무기력증이 심했던 박상현 씨.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일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들처럼 밝고 당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아예 생활을 해야 될 오전이나 오후 때 너무 무기력해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가지고 또 근데 그거를 또 억제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약을 처방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 자체를 연달아 처방받았는데 그렇게 먹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치료받고 뭐 당장에 약을 처방받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말 그대로 치료받고 그 입에 교정기 그것만 물고 있으면은 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안 하게 됐으니까 애초에 지금은 틱으로 인한 걱정 자체가 없으니까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옛날에는 많이 좀 예민하고 집에 오면 일단 틱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안 보니까 집에 오면은 완전히 축 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좀 덜 피곤한 건 있어요. 김용래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에 유독 긴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극심해 움직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래 하다가 목이 아프면 이래가 있다가 하고 안 그러면 이래 왜 어떻게 이래 쑥 올리면 이거 막 아파 이래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자유롭게 하니까 살 것 같아져. 30대 때부터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 전전해가며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 사이 통증은 점점 아래로 퍼져 어깨와 무릎도 말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신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 집에는 각종 치료기구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찾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로는 거짓말처럼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촌에 가가 일을 해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낫구나. 그래서 이제 촌에 갔다 와가 또 그러고는 뜨문뜨문 다녔어요. 한의원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목이 잘 돌아가고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죠. 김용래 씨는 목뼈의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골반까지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게 사실 목뼈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뼈가 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잡아주고 있는 힘줄만 살짝 풀어주면 골반은 쉽게 좀 풀려요. 네.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점이 맞지 않아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로 경추 2번과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만져지는 위치가 사실은 좀 밑으로 내려와요. 두 번째 목뼈가 만지는 위치가 아직은 조금 밑으로 처져 있어가지고 목의 영향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치료를 꾸준히 반복해준 덕분에 이제는 대부분의 통증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생활에 문제가 없죠.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서 전체 척추에 영향을 줘서 골반까지 뒤틀리게 만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자꾸 무겁고 붓게 그렇게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목뼈를 제자리에 맞춰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니까 목이 편해지고 어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됐고 골반을 조금 풀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서 단지 몇 번 침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31번째 치료를 마쳤는데요. 오랜 통증으로 고통받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도 열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냥 제가 20분 끊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한두 번 나이가 났을 것 같으면 뭐 누가 병원 다 문 닫으라고 하면서 꾸준하게 다녔어요. 다녔더만 그 언젠가는 막 두드럽게 돌아가 모여갈 때가 아프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게 진짜 이런 선생님이 하는 게 맞구나 싶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상담을 못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가서 현재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리를 잘해야지.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몸의 균형에 주목해봐야 할 때입니다. 경추 2번과 턱 관절의 균형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자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통증의 80%가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통증들입니다.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이 경추 2번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그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겁니다.